안녕하세요. 소망타로 위거입니다. 나의 운명 같은 빨간 실, 홍련의 연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아니면 올해나 내년에 나타나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홍련에 대해 살펴보는 타로카드 리딩이에요.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아래의 4장의 타로카드 중 마음이 끌리는 타로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로카드는 편안한 마음으로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카드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바로 지금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만약 선택이 어려우시면 다음 카드의 키워드를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리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자신의 카드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일반화한 리딩이므로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를 응원하실 분은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타로카드 리딩 시작합니다. 2번 분들 반갑습니다. 2번 분들 타로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로카드 성배 식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기대하는 게 있나 봐요. 두 번째 타로카드는 펜타클의 나이트가 나왔네요. 이 타로카드도 기대하는 타로카드거든요. 이 타로카드는 감정적으로 기대하는 타로카드, 이 타로카드는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타로카드입니다. 앞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나 본데요. 세 번째 타로 카드는 펜타클의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그런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일에서 앞으로 잘 되겠지, 성과가 나오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선 펜타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업무나 사업이나 돈이나 학업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쪽 관계에서 만난 사람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 타로 카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그 업무든 그 프로젝트든 그 사람이든 뭔가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요즘의 흐름으로 봤을 땐 여러분의 느낌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늘 타로 카드 주제는 여러분의 인연, 여러분의 빨간실 홍련의 인연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외모부터 한번 볼게요. 외모는 교황이에요. 상당히 외모는 평균 이상의 외모를 지녔을 걸로 생각하고 남자답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온화한 그런 외모를 지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타일 볼까요? 스타일은 스워드의 4가 나왔어요. 스워드는 휴식을 의미하는 타로 카드라 이 사람 이렇게 옷차림에 크게 예민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여유 있는 넉넉한 옷차림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성격 봅시다. 성격. 이 사람의 성격은 약간 고독한 스타일이고요. 방콕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외부를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내부에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여유를 찾는 사람 이런 느낌이 있네요. 그런데 현실적인 사람이야. 펜타클이거든요. 그렇다고 집안에 있다라고 해서 오타쿠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카드는 귀족을 의미하는 타로 카드고요. 귀족이 자기 정원에서 여유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나름 능력은 있는데 혼자만에 있는 시간을 중요시 생각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고독이 보이면서도 여유도 보이면서도 전문성도 보이는 그런 현실적이면서도 감수성이 좀 있는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성격을 본다면 남들이 봤을 때는 활동적인 사람인데 실제적으로는 좀 차분한 사람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적인 부분 보겠습니다. 감정은 컵의 나이트입니다. 이 컵의 나이트는 프로포즈 할 때나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할 때 나오는 타로 카드예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흐름이면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평균 이상의 그런 외모와 성격 감수성을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회관계 봅시다. 사회관계면은 월드 타로 카드가 나왔네요. 이 사람 사회관계 진짜 잘하나 보다. 지금 분위기가 팔방미인 같은 분위기예요. 약간 옷차림을 신경 안 쓰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옷차림을 신경 안 쓰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완벽하거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옷차림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모양새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적인 부분인데요. 돈적인 부분은 좀 데스타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고생을 했나 봐요. 이 데스타로 카드는 어떨 때 나오냐 하면 충분히 고생을 해서 이제 반등의 시기일 때 이 타로 카드가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금전적인 면에서 상당히 고생을 한 것 같지만 앞으로 흐름이 바뀌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애 스타일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어떤 연애 스타일을 지녔을까요? 첫 번째 타로 카드 펜타클의 4예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에 자기 마음을 전하진 않고요. 천천히 살펴보면서 차차 연애를 진행시켜 나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펜타클의 4는 인내심을 얘기하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 힘을 모았다가 터트리는 타로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타로 카드는 스워드의 9이 나왔습니다. 연애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모습이 있네요. 세 번째 타로 카드는 완지의 10입니다. 이 사람은 연애를 하면 책임감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이 사람은 결혼할 마음으로 연애를 한다. 누군가를 사귄다면 장난으로 사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장난으로 사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도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연애 관계에 신중하고 진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이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첫 번째 타로 카드, 상당히 고민하면서 만났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타로 카드는 은둔자 타로 카드가 나왔어요. 두 번째 타로 카드는 성배의 여왕이 나왔고요. 세 번째 타로 카드는 스워드의 8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과 여러분의 만났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스워드의 8처럼 무언가 묶여 있고 무언가 움직이지 못할 때, 갑갑한 상황일 때 그 사람을 만난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런데 이 스워드의 8은 잠시 동안에 묶여 있는 상황이라 크게 예민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자신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크고 예민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갑갑한 상황일 때 여러분을 마음으로 챙겨줬나 봐요. 성배의 여왕은 물의 여왕이고요. 물은 사람의 감성을 얘기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믿음, 애정을 가진 여왕을 얘기하고 상대방을 포용해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갑갑하고 힘들 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포용해 줬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은둔자 타로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지켜보면서 공감하는 자세를 취하고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금사빠 성격은 아니에요. 금사빠 성격은 아니고 천천히 지켜보는 현실적인 사람이라 여러분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면서 챙겨주다가 마음이 점차 쏠렸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과 그 사람이 만났을 때의 감정 볼게요.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옐로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꽤나 마음이 들었나 봐요. 호감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타로 카드는 오렌지와 민트가 나왔습니다. 오렌지는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자기 생각에는 좀 자유분방하고 제멋대로인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 꽤나 매력적이네, 그런데 좀 제멋대로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타로 카드는 옐로우와 그린입니다. 여러분들이 꽤나 호감으로 보였나 봐요. 그리고 그린은 잠재성, 편안함, 안정감, 상호 존중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한 걸로 보이네요. 여러분들의 감정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꽤나 좋아하는 모양새예요. 그 사람 상당히 매력적인가 봐요. 두 번째 타로 카드는 또 레드와 그레이예요. 꽤나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 사람 인싸인가 보다. 세 번째 타로 카드는 인디고와 퍼플입니다. 인디고는 집중을 의미하고요. 퍼플은 우아함, 성숙감,
격함, 남한테 봉사하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나름 봉사 정신도 있어 보이고 집중도 하고 상당히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여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반한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어떤 면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첫 번째 타로 카드 펜타클의 6번이네요. 펜타클의 6번은 둘 중에 한 분이 상대방을 돕는 타로 카드입니다. 아까 전에 두 분이 어떻게 만났나요에 대한 타로 카드에서 챙겨주면서 만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카드가 그 카드랑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챙겨주면서 호감이 쌓아 올라갔나 봐요.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호감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을 챙기면서 관계가 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워드의 나이트예요. 상당히 집중하고 돌진하는 모습이 있네요.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하는 면이 있나 봐요. 그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타로 카드는 펜타클의 3번이 나와서 여러분과 자신이 상당히 협업이 잘 된다, 공감대 형성이 잘 된다, 합이 잘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타로 카드는 여우와 늑대가 올빼미가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쌓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타로 카드는 그래서 협업을 얘기해요. 두 분의 관계의 파트너십이 매우 좋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과 자신이 파트너십이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사귀게 된 결정적인 이유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사귀었을까? 결정적으로 왜 사귀었을까? 성배의 3번이 나왔네요. 아까도 성배의 3번이 나왔거든요. 이 타로 카드는 친구와 동료와 잘 어울리는 타로 카드입니다. 친구랑 동료처럼 잘 어울리다가 그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이제 사귈 때가 됐네 라는 느낌으로 관계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첫눈에 반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두 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된 다음에 사귀게 되는 모양새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귀게 될 때 사귀는 게 굉장히 좋게 흘러갑니다. 펜타클의 에이스고요. 펜타클의 에이스는 지극한 복을 의미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결과를 남겨주는 연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두 분이 현실적으로 잘 맞는 연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타로 카드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사귈 때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성배의 8번이고요. 성배의 8번은 사귈까 말까 라는 이렇게 떠나갈까 말까 라고 고민하는 타로 카드입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 역시 나는 여러분들을 못 잊겠어. 너가 내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카드도 금사빠의 색깔은 아니에요. 이 카드는 어울린다라는 타로 카드이고 이 카드는 떠날까 말까, 여러분들에게 빠질까 말까 라고 고민하는 타로 카드이기 때문에 두 분이 사귀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헌팅이나 급작스러운 소개팅이나 길 가다 만나서 눈이 맞았다던가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온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는 모양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먼저 고백을 했을까? 누가 먼저 플러팅을 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장의 타로 카드를 뽑아서 정방향과 역방향의 비율을 살펴보고 그 비율을 가지고 누가 먼저 플러팅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방향이 나오면 그 사람이 플러팅을 한 거고요. 역방향이 나오면 여러분이 플러팅을 한 겁니다. 첫 번째 타로 카드 역방향 나왔네요. 여러분들께서 그 사람에게 플러팅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타로 카드는 정방향이 나왔어요. 1대1입니다. 세 번째 타로 카드는 정방향 나왔네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플러팅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플러팅 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은근슬쩍 표현을 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고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완지의 여왕과 고위 여사제의 타로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오지랖을 부리면서도 은근히 내색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여러분과 그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먼저 플러팅 또는 고백을 한다라고 보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의 깊이는 어떻게 될까요? 봅시다. 첫 번째 타로 카드 저지스트 정이라는 타로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타로 카드는 매지션 타로 카드가 나왔어요. 메이저 타로 카드의 1번입니다.
세 번째 타로 카드는 스워드의 6가 나왔습니다. 두 분의 인연의 깊이는 상당히 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지션, 메이저 타로 카드의 1번이니까 이 1번 타로 카드는 육각형의 인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두 분의 인연이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따질 게 있네요. 두 분 사이에서 좀 따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다고 보이지 않는데 두 분의 사랑으로 그 현실을 극복해 갈 수 있다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분의 관계에서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게 우리 관계에서 올바른 걸까? 그런 고민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이 좀 인기가 많은 스타일일 수 있고 또 남사친, 여사친, 주위의 사람들을 챙기는 사람이다 보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신경이 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주위에 다른 사람들도 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회관계 면에서 두 분 사이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한다면 이렇게 무난하게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잘 판단한다는 얘기가 그분의 교우 관계에 대해서 이잡듯이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판단해서 적절히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타로 카드예요. 유차하게 타로 카드는 아닙니다. 타로 카드는 판단의 타로 카드예요. 예를 들어서 이성 친구더라도 선이 넘는 사람이 아니라면 마음 넓게 봐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회생활을 막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동성뿐만이 아니라 이성인 사람들도 엮이게 되는데 그런 이성인 사람들에 대해서 집착보다는 현실적인 판단,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홍연,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혹시 이미 만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앞으로 나타날까요? 궁금하죠? 한번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로 카드는 여러분하고 그분이 이미 만났다라는 타로 카드예요. 그리고 이 타로 카드는 아니다, 앞으로 나타날 거야 라는 타로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타로 카드는 만났다에 대한 보조 타로 카드, 이 타로 카드는 앞으로 나타날 거야에 대한 보조 타로 카드입니다. 봅시다. 여러분들과 그분은 이미 만났을까요? 브러드의 8번입니다. 안 만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그분은 앞으로 만날까요? 블레이드의 에이스네요. 여러분 앞으로 그분과 만날 것 같아요. 에이스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특히 블레이드는 의지를 나타내는 타로 카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방향으로 나왔잖아요. 아직은 때가 안 됐어 라고 얘기하는 타로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그분의 인연은 앞으로 나타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타난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거다. 보조 타로 카드도 볼게요. 여기는 고위 여자 타로 카드가 나왔고요. 여기는 성배의 나이트가 나왔습니다. 차후에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마음 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 나타날까요? 봅시다. 이 타로 카드는 올해 나타난다. 이 타로 카드는 내년에 나타난다. 이 타로 카드는 내후년에 나타난다. 이 카드는 그 이후에 나타난다입니다. 그 사람 언제 나타날까요? 봅시다. 올해는 어떤 흐름일까? 완지의 6예요. 올해 나쁘지 않죠. 두 번째 타로 카드, 내년에는 브레이드 5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타로 카드는 컵의 7이 나왔어요. 네 번째 타로 카드는 코인의 5가 나왔습니다. 이 시기는 정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의 인연이 올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미 만났을까? 아까 전에 앞으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하반기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는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과 아직 인연은 안 됐지만 그 사람과 하반기 때 연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올해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타로 카드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블레이드의 5,
5라 분쟁의 타로 카드야.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하진 않고요. 내후년 2006년도에는 기대할 만합니다. 특히 성배는 감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기대할 만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코인의 5가 나와서 약간 어려운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난 시기는 타로 카드로 봤을 때는 올해 또는 내후년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뽑은 타로 카드가 립세티비티라는 수용이란 타로 카드입니다. 이 수용이란 타로 카드는 잔잔한 물에서 연꽃이 보이고 연꽃 뒤에 여성이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성적이고 안정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타로 카드예요. 수용이란 이야기는 적극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상대방 또는 상황을 수용하라는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감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꼭 여러분들의 연애 관계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자연스럽고 순리대로 흘러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급하게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두 분의 관계가 발전할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렇게 발전할 때 균형적이고 안정적으로 잘 수용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그분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좋은 카드 한 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로 카드는 두 분의 비밀을 밝혀준다는 문 올로지 타로 카드입니다. So, the world, the real you. 진정한 당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타로 카드랑 맥을 좀 같이 하는 걸로 보여요. 이 타로 카드는 진정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움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타로 카드고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상대방의 진정으로 자신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나아갈 준비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홍연의 인연이 나타날 시기는 올해랑 내후년이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번 타로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로카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클릭해 주시고 좋은 기운과 행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반갑습니다. 4번 타로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카드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운세일까요? 첫 번째 타로 카드는 펜타클의 2번이 나왔습니다. 펜타클의 2번 상당히 위태위태하면서도 고개를 잘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욕심을 내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연애도 잘하고 싶어. 취미생활도 잘하고 싶어. 일도 잘하고 싶어. 나는 다 잘하고 싶어. 이런 느낌의 타로 카드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를 함께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크게 문제 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로 카드는 완지의 3가 나와서 상당히 좋아요. 완지의 3는 뭔가 성취가 일어나기 전에 전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계획을 잘 세우고 앞으로 무언가 이뤄낼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타로 카드는 여러분들이 좀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 타로 카드는 비밀이 밝혀진다라는 의미와 감성적이다라는 의미와 지금 현재 불안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을 하고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고 있지만 이 상태가 자신은 약간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하지만요, 이 상황은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오늘 타로 카드는 여러분의 운명 같은 인연, 홍연에 대해서 알아보는 타로 카드예요. 여러분의 홍연인 그 사람은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로 카드는 그 사람의 외모입니다. 완지의 5가 나왔어요. 완지의 5 나쁘지 않아요. 경쟁을 하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타로 카드죠.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외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스타일 한번 볼까요? 스타일은 은둔자 타로 카드가 나왔어요. 이렇게 세련되거나 옷에 많이 신경 쓰거나 이런 사람보다는 약간 고민에 잠긴 듯한 사색하는 그런 사람의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 사람의 스타일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내면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사람의 성격도 좀 볼까요? 성격 좀 꼼꼼합니다. 따지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따진다라고 합니다. 여기 좀 사색을 하고 내면의 가치를 중요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상당히 꼼꼼하고 따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따지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더 살펴볼게요. 그 사람의 감성 보겠습니다. 감성 부분은 스워드의 페이지예요. 감성적인 부분도 이 사람 따지는 사람인데 꼼꼼한 사람인가 보다. 뭔가 기회가 왔을 때 확 잡을 것 같은 꼼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감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사회관계 볼까요? 사회관계는 좋은데요. 성배의 왕입니다. 성배의 왕은 카리스마 있고 친절하고 마음 따뜻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을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정치가 같은 이미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을 상당히 잘해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따지는 부분도 있고 성격도 예민한 구석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주 그렇게 예민한다기보단 사회생활을 잘 관리를 하는 면에서 연결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가서 뒤통수 맞진 않겠어요.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 봅시다. 저지먼트 타로 카드가 나와서 이렇게 빛을 발합니다. 나팔을 불면 뒤에서 태양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사람 능력이 많이 뛰어나네.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고 논리적이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서도 대인관계도 좋고 좀 열정이 넘친다라는 기보다는 사고방식이 좀 현실적인 논리적인 잘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마지막 타로 카드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도 있는 사람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 봅시다. 이 사람은 어떤 연애 스타일일까요? 펜타클의 5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연애 스타일이네요. 이 사람만의 기준이 있나 봐요. 그 기준 때문에 연애가 쉬운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펜타클 3라서 협업은 잘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두 장 다 펜타클이 나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돈적인 부분을 따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타로 카드는 성배의 세븐이 나왔습니다. 성배의 세븐은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하는 타로 카드예요. 연애면에서 봤을 때는 콩깍지가 쓰였다라고 얘기하는 타로 카드입니다. 이 세 장의 타로 카드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콩깍지도 쓰고 상당히 기대도 많고 여러분들하고 협업도 잘 하겠는데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가난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가난한 과정을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일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이 연애를 할 때 좀 금전적인 부분이나 조건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든 여러분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든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연애에 있어서 약간 커다란 불안, 장벽 같은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자격지심이 있을 수도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은 고민이 많아. 현실에 대해 고민은 많은데 막상 연애를 하면 잘 어울려. 그러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꿈을 꾸는 우리는 행복할 거야 라고 기대를 하는 사람인 거죠. 현실과 그 사람의 이상이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이 사람 만날 때 어디 맞춰야 될까 고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이 사람은 어떻게 만날까요? 매지션 타로 카드가 나왔어요. 매우 좋은데? 어떻게 만나길래 이렇게 얘기 나오지? 성배의 3입니다. 여러분하고 그 사람은 동료 또는 친구입니다. 친구 같은 관계, 옛날부터 알던 친구거나 동료인 관계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서로에게 욕심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지션 타로 카드는 육각형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연애 관계를 보면 여러 가지 면이 조화가 잘 되는 연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그 사람이 만났을 때 크게 문제 없이 합이 잘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보이고 동료와 친구 같은 관계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그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서로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그 사람의 감정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상호 존중, 잠재력, 편안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친구 같은 사이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괜찮네 라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그린이 나왔고 핑크가 나왔어요. 좀 러블리합니다. 사람으로서 참 괜찮아 보이고 친구로서도 참 괜찮아 보이는데 이성적인 끌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옐로우와 또 그린이 나와서 여러분에 대해서 호감이 가면서도 또 여러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린이 이렇게 3분의 2가 나오는 건 또 상당히 드물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좀 동등한 관계로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호감은 있는데 사랑의 색깔은 좀 약해요. 여러분들 봅시다. 여러분들은 악처야. 이 사람이 되게 잘 살 것 같았나 봐요. 이 사람이 능력이 많다. 이 사람이 잠재력이 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상당히 호감이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도 사랑의 마음과 이성으로서 끌리는 모습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타로 카드는 옐로우입니다. 그 사람 잘생겼나 보다. 그 사람 상당히 매력적인가 본데요. 오렌지가 2개나 나왔어요. 오렌지는 상대방에게 이성으로서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조금 더 좋아했을 것 같은 모양새인데요. 자,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반한 이유 한번 살펴봅시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면에 반했을까? 첫 번째 타로 카드 펜타클의 세븐입니다. 펜타클의 세븐이 아까도 나왔어요. 벌써 한 3번째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욕심이 났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앞으로 기대가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펜타클의 왕이 나와서 현실적인 면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꽤나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람도 현실적인 데에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리고 성배의 3번이 또 나왔습니다. 성배의 3번도 3번째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에 대해서 동료나 친구처럼 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편안했나 봐요. 현실적인 부분이 강한데 동료와 친구로서 지내는 부분이 너무나 좋았던 모양인가 봅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한 기대까지 하는 모양새예요. 결정적으로 사귄 이유 한번 살펴봅시다. 성배의 9번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집중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감정의 교감이 매우 만족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반응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뭐 하자 그러면 그래? 그럼 이것도 하자. 우리 뭐 먹으러 가자. 거기 맛있더라. 우리 거기 갔다가 다른 데도 가볼까? 이런 느낌으로 서로 합이 잘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있는 게 상당히 즐거운 모양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포용해주는 사람처럼 느꼈나 봅니다. 성배의 여왕은 어머니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 여왕이에요. 상대방을 포용해 주는데 어떻게 포용해 주냐?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많이 포용해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결정적으로 그분하고 여러분하고 사귀게 된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누가 먼저 플러팅을 하고 누가 먼저 고백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정방향이 나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플러팅이나 고백을 한 거고요. 역방향이 나오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플러팅이나 고백을 했다라고 봅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이 플러팅을 했을까요? 그 사람이 플러팅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플러팅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는 정방향 나왔습니다. 1대1이에요. 세 번째 타로 카드 역방향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플러팅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뭔가 여러 가지를 리드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여러분들이 호감의 마음도 표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라고 빠져드는 모양새예요. 두 사람의 연애 흐름 한번 살펴봅시다. 두 사람의 연애 흐름은 어떨까요? 성배의 왕입니다. 시작부터 매우 좋아요. 두 분의 관계가 상당히 괜찮게 흘러가는 모양새인데 두 번째 타로 카드는 인내의 타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두 분이 서로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공감하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렇게 사귀면서도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인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타로 카드는 타워 타로 카드가 나왔어요. 타워 타로 카드는 여러분의 관계가 무너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의미도 있어요. 지금 그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인연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뭔가 바탕이 잘못된 부분을 무너졌다가 다시 세우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타워 타로 카드는 바빌론의 탑에 모티브가 있어요. 신이 바빌론 탑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다시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고,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그분과의 관계가 어떤 특정한 일 때문에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 나는 이 무너지는 부분이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하고 그분하고 다시 이 관계를 쌓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두 분의 인연의 깊이도 한번 살펴봅시다. 두 분께서는 어떤 인연의 깊이일까요? 인연의 깊이가 상당히 높죠. 썬카드예요. 이 썬은 두 분의 관계를 축복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매우 뜨겁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완지의 2번이 나와서 또 상호 존중의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두 분께서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뜨거운 연애를 하게 되는 모양새예요. 세 번째 타로 카드는 데빌 타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데빌 타로 카드는 두 분의 인연이 매우 깊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깊냐 하면 육체적인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헤어져도 생각나, 다시 보고 싶어 얘기할 정도의 인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헤어지고 싶어도 쉽게 헤어지지 않아요. 아까 전에 타워 타로 카드가 나와서 무너지더라도 이 타로 카드가 나온 것처럼 다시 인연은 강하게 엮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궁금하죠. 이 사람을 나는 이미 만났을까? 또는 앞으로 만나게 될까? 그런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과 그 사람은 이미 만났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타로 카드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에요. 결혼하신 분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실 분도 예외예요. 지금 연애 중이시거나 솔로인 분들, 해본 연인들까지는 괜찮아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타로카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분들의 홍연은 이미 만났을까요? 이 타로카드는 만났다에 대한 타로카드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타로카드는 아니다, 앞으로 나타날 거다 라는 타로카드입니다. 이 세 번째 타로카드는 이미 만났다에 대한 보조 타로카드, 이 네 번째 타로카드는 앞으로 만날 거야 라는 타로카드의 보조 타로카드입니다. 자, 봅시다. 두 분의 인연은 이미 만났을까요? 이 카드는 만났다에 대한 타로 카드인데 만날 가능성 높아요. 은둔자 타로 카드죠. 매우 높아요. 아까 전에 그 사람이 은둔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날 거야 라는 타로 카드에서는 틱의 에이스가 나와서 아직 때가 안 됐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타로 카드도 기본적으로 좋은 의미이긴 한데, 우선은 아까 전에 그 사람을 의미하는 타로 카드가 은둔자 타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과 여러분은 이미 만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연이라는 부분이 이미 만나서 꼭 결혼을 해야만 홍연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깊은 연애를 했어도 홍연으로 볼 수가 있죠. 결혼이라는 건 또 현실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보조 타로 카드도 봅시다. 이미 만났네. 스틱의 8번이야. 지팡이가 하늘로 날아가. 신의 뜻대로. 근데 두 분의 관계가 신의 뜻대로 만나는 관계이긴 한데, 만났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모양새는 취하고 있습니다. 스틱의 8번이 워낙에 속도감이 강한 타로 카드라 쭉 이어지는 타로 카드가 아니에요. 굉장히 뜨겁고 강한 인연은 나중에 다시 봐야겠지만 결혼까지 간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타로 카드는 스틱의 10번입니다. 이 타로 카드도 괜찮은데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 먼저 스틱의 타로 카드가 4장이 나왔고요. 스틱은 사람에 대한 열정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의 홍연 같은 사람은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홍연이 한 사람이 아닌가 봐. 또 있나 봐. 앞으로 나타날 수 있겠어. 이 에이스의 스틱이 정방향이 나왔으면은 앞으로 무조건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방향이라 이 카드는 아직은 애매하다,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타로 카드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여러분들이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나 과거의 인연이 여러분들의 홍연일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앞으로도 또 다른 홍연이 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결혼을 안 한다면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는 홍연하고 다시 관계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인생을 살면서 나의 홍연이 두 사람이니. 여러분들이 선택한 타로 카드는 possibility라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이 독수리는 해가 뜰 때 하늘을 날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고요. 이 기회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일이 이렇게 파시빌리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타로 카드예요. 저는 이 파시빌리티가 홍련에 관련돼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처음에 운세를 봤을 때 원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원하는 일이 잘 기회를 잡아서 성공시킬 거다라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홍련을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 홍련이라면 그 사람과도 깊은 관계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까지 카드 흐름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 타이밍도, 여러분의 홍련도 상당히 좋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사업가적으로 큰 재능이 있고 능력이 높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오라클 좋은 카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let your past hold your back. 과거에 집착하지 마.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를 포기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과거에 신경 쓰이는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타로 카드는 미래지향적이고요. 과거 일들을 모두 떨쳐보내고 앞으로 가라는 타로 카드가 이 타로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타로 카드는 기회가 올 거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 라고 얘기하는 타로 카드예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또는 여러분들의 홍련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4번 분들 타로카드 리딩 마치고요. 오늘 타로카드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고 좋은 기운과 행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번 분들 반갑습니다. 1번 분들 타로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운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타로 카드 펜타클의 5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나 봐요. 두 번째 타로 카드 완지의 5가 나와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세 번째 타로 카드는 교황 타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5가 두 개나 나왔어요. 수비학적으로 5는 안정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갈등을 의미하는데 그 갈등이 발전적인 갈등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타로 카드는 여러분들께서 경쟁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타로 카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교황 타로 카드가 나와서, 교황 타로 카드는 화합과 소통의 타로 카드입니다. 근데 중세시대의 교황은 신앙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던 게 교황이에요. 그래서 교황은 현실적인 부분을 잘 조율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타로 카드가 이 교황입니다.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노력하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현재 흐름은 괜찮은 방향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타로 카드는 여러분들의 홍연, 빨간 실의 인연을 찾아보는 타로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홍연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모부터 볼게요. 그 사람의 외모는 어떨까요? 외모 괜찮은데요? 외모 컵의 에이스가 나왔어요. 외모 뛰어납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카리스마 있고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끌리는 외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스타일 봅시다. 스타일은 완지의 왕이 나왔어요. 약간 고지식한 면이 있어 보여요. 다른 얘기로 하면 스타일도 보수적으로 좀 옷을 입는 사람, 약간 귀티나게 입으면서도 깔끔한 사람, 우리 왕족을 생각하면 됩니다. 왕족의 옷가짐은 귀하면서도 깔끔하잖아요. 그런 옷차림을 선호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도 볼까요? 성격이 엠파이어 황제가 나왔어요. 상당히 의지가 강한 편인데 다른 얘기로 하면 고집스럽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목표를 세우면 앞으로 돌진해 가는, 의지를 잘 안 굽히는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상당히 리더로서는 훌륭한 모습이죠. 이번에는 감정 봅시다. 감정적인 부분은 감수성이 풍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배의 세븐이에요. 성배의 세븐은 내가 기대를 하는 게 많은 타로 카드입니다. 상대방을 보면
여러 가지를 기대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기대가 많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상대방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사고 방식, 긍정적인 감정을 지녔다라고 볼 수 있네요. 사회관계 볼까요? 사회관계 면에서는 굉장히 협조를 잘합니다. 성배 3고요. 성배 3는 친구들과 동료들과 어울리는 타로 카드입니다. 사회관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좋아하고 동료들 좋아하고 사실 남사친도 좋아하고 여사친도 좋아하고 이런 관계인데 그 관계에서 이성의 색깔이 강하지 않아요. 상대방에 대한 연애의 색깔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관계는 좋지만 이 사회관계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의 재능이나 재산을 봅시다. 재능과 재산 부분에서는 장래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지의 3고요. 완지의 3는 성공하기 바로 전 단계를 이야기하는 타로 카드고 실천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나가려는 타로 카드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다. 계획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갑부가 될 정도라고는 보이진 않지만 중산층 이상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연애 스타일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 봅시다. 첫 번째 타로 카드는 완지의 나이트가 나왔고요. 돌진한다라고 합니다. 연애 면에서는 숙맥이래요. 스워드의 8이라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풀카드라고 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연애 부분에서는 상당히 돌진할 때는 훅 돌진하는데 이 사람이 돌진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돌진하는 모습이 선생님을 좀 배려한다라기보다는 자기 마유의적인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애에 대해서는 좀 숙맥이겠다, 좀 순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하고 어떻게 만날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하고 이분은 어떻게 만날까요? 첫 번째 타로 카드 스워드의 여왕 나왔고요. 두 번째 타로 카드는 펜타클의 5번입니다. 사회관계에서 돈이나 좀 엮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타로 카드는 스워드의 5야. 스워드는 논리와 이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논리와 이성은 사회관계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스워드가 주로 나왔을 때는 직장이나 거래처나 또는 경쟁 상대나 그런 사회 환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이는데 여러분들하고 이분이랑 많이 싸웠나 봐. 내가 맞아 너가 맞아 하면서 애증이 좀 생겼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보여요. 특히 스워드의 여왕은 주고받는 게 확실한 타로 카드입니다. 여러분이 해준 게 있다면 자기도 그만큼 하는 관계예요. 싸울 땐 싸우는데 주고받는 부분이 워낙에 명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두 분에게 서로 어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두 분에게서는 커다란 장벽이 있어. 이 장벽은 현실적인 장벽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종교가 틀리다던가 아니면은 상대방이 다른 이성이 있다던가 결혼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는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없다던가 그렇게 두 분이 연애하는데 커다란 장벽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서로 싸우면서 정이 드는데 주고받다 보니까 믿음도 가는데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랑이 불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생각해 보니까 사귀기가 힘든 관계인데 그래도 서로에게 신뢰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분하고 여러분들께서는 티격태격 될 수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상당히 이성적인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감정 한번 살펴볼게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첫 번째 타로 카드 퍼플입니다. 퍼플의 키워드는 성숙함과 우아함이란 키워드가 있고요. 성숙하다는 얘기는 자기 희생과 봉사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름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남을 챙길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두 번째 타로 카드 그린과 카키가 나왔어요. 그린은 상호 존중을 얘기하고요. 카키는 땅에 낙엽이 쌓인 흙의 색입니다. 그래서 카키는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이거나 인색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좀 잘 따지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타로 카드는 옐로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 호감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감정은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상쾌하고 신선하고 마음이 가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좀 성숙해 보이기도 하고 호감도 가는데 여러 가지 따지는 부분이 좀 인색해 보이고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들은 이분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타로 카드,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봤을 때 퍼플이 나와서 그 사람이 나름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보다 그 사람이 조금 더 남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기랑 비슷한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보다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오렌지는 이성으로서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고 레인보우는 두 분의 발전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보면서 매력적인 사람인데 설마 우리가 사귈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 타로 카드는 그레이와 블랙이 나와서 그런데 잘 모르겠어. 저 사람이 내 사람일까? 그러면서도 아닐 거야 라는 블랙이란 어두운 감정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나 여러분이나 서로의 호감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서로 보이네요. 근데 그분보다 여러분들께서 그분에 대한 호감이 조금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반한 이유 한번 살펴볼게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왜 반했을까요? 첫 번째 타로 카드, 성배 에이스야. 감정적으로 많이 끌렸다라고 얘기하네요. 여러분들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끌렸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이 타로 카드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스틱의 2번이 나왔어요. 스틱의 2번은 미래지향적인 타로 카드고 두 분 관계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하고 나랑 사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마음이 끌리는데 라고 생각을 한 모양인가 봐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죠. 세 번째 타로 카드 스틱의 페이지입니다. 스틱의 페이지는 호감을 얘기하고 있어요. 감정과 열정이 합쳐져서 여러분들에게 확 마음이 갔다라고 얘기하네요. 이렇게 성배 에이스가 나온 걸로 보니까 두 분이 어떤 모임에 같이 있나 봐. 친구의 모임이라던가 관계가 감정이 쌓일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 감정이 호감으로부터 해서 발전되는 모양새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상당히 좋아하네요. 이유라고 물어본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 그냥 마음이 가는 거야, 여러분에게. 사귀게 된 결정적인 계기 한번 물어봅시다. 왜 사귀게 됐지? 스틱의 10번. 여러분들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은둔자 타로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모습도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세 번째 타로 카드는 문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비밀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신기해 보였나 봐요. 우선 여러분들이 책임감도 있고 고민하는 모습도 있는데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자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가 봐요. 일이 아니더라도 친구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사람 만나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도 많은데 책임감도 있어. 그리고 생각도 그리고 쉽게 판단하지 않아. 나름 고민을 하는 사람이야. 거기에다가 은밀한 비밀스러운 매력도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반한 얘기는 여러분의 에너지와 그리고 비밀스러운 매력이라고 보입니다. 누가 먼저 고백을 했을까요? 한번 봅시다. 이 세 장의 타로 카드를 뽑아서 누가 먼저 플러팅을 하는지 고백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그 사람 더 좋아했거든, 처음에. 자, 누가 먼저 플러팅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정방향이 나오면 그 사람이 플러팅을 하는 거고요. 역방향이 나오면 여러분이 플러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타로 카드 역방향 나왔어요. 두 번째 타로 카드 정방향 나왔습니다. 세 번째 타로 카드 정방향 나왔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플러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플러팅이 아니더라도 고백을 한다던가 호감 표시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호감 표시하는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야. 컵의 10번은 나는 너만 있으면 행복해 라는 완성의 숫자고요. 이 20번의 타로 카드는 지구 위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한 귀여운 유령의 모습이에요.
내가 노래를 부르면 모든 세상이 나를 받쳐줄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마음의 표현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연애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타로 카드 성배의 페이지예요. 호감을 표시한답니다. 처음에 감정적인 호감을 잘 표시해요. 그런데 그 호감 표시한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아, 생각이 많아. 그 사람이 나만큼 나를 좋아하는 걸까? 날 받아줄까?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 블레이드의 9번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거지 현실적으로 피해가 있는 타로 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고백한 다음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타로 카드는 코인의 5번이 나왔습니다. 결국 코인의 5번이 또 나오네. 아까도 코인의 5번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서로 감정 표현을 하고 연애 중인데 서로 좀 다툼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넘어가기 힘든 한계점이 있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결국 또 코인의 5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왜 이렇게 힘들어? 물론 이 코인의 5번은 마이너스 타로 카드이기 때문에 위기는 극복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인연의 깊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두 분의 인연은 어느 정도 깊이일까요? 코인의 8번입니다. 두 분의 인연은 서로 노력해서 관계를 쌓아 올라가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괜찮은 인연이고 발전적인 인연이죠. 그런 인연으로 어려운 점도 극복해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브레이드의 3가 나와서 두 분께서는 상처가 크대요. 티격태격하는 부분도 싸우는 부분도 나름 상처가 큰 사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타로 카드는 성배의 나이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에게 내 마음을 전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분의 인연은 어려운 현실이 있어도 그래도 내 마음을 전하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노력하는 깊은 인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분 관계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힘든 부분은 하늘에서 내려준 겪어야 되는 힘든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브레이드의 3는 메이저 타로 카드의 여왕제의 속성을 쫓아가고요. 여왕제는 신의 축복을 받는 타로 카드예요. 그래서 브레이드의 3는 신의 운명으로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통해서 관계가 망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왕제의 3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관계는 결국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궁금하죠.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이미 만났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나타날까요? 궁금하잖아요.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타로 카드는 그분을 이미 만났다라는 타로 카드예요. 이 두 번째 타로 카드는 아니다, 앞으로 나타날 거야 라는 타로 카드입니다. 이 세 번째 타로 카드는 이미 만났다에 대한 보조 타로 카드. 이 네 번째 타로 카드는 아니다, 앞으로 나타날 거야 라는 보조 타로 카드입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이미 만났을까요? 성배의 7이에요. 나쁘지는 않은 타로 카드죠. 여러분은 그 사람을 이미 만났을까요? 스워드의 퀸이네요. 여러분 아직 안 만난 것 같아요. 그 사람에 관련된 타로 카드가 아까부터 스워드가 많이 나왔거든요. 스워드의 퀸이 여기서도 나왔고요. 이 성배의 7과 스워드의 퀸은 둘 다 마이너 타로 카드지만 이 타로 카드가 궁중 타로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빨간 실, 홍연은 앞으로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 타로 카드도 볼게요. 보조 타로 카드는 펜타클의 왕이 나왔고요. 스워드의 에이스가 나왔어. 여러분하고 그분께서는 굉장히 인연이 강할 것 같아요. 이 스워드의 에이스는 의지를 얘기합니다. 에이스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타로 카드가 이 스워드의 에이스예요. 스워드의 에이스는 사람의 의지로 무언가를 해내는 타로 카드입니다. 여러분과 그분과의 관계는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의지가 여기서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타난다면 언제 나타날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 타로 카드는 올해 나타난다. 이 타로 카드는 내년에 나타난다. 이 타로 카드는 내후년에 나타난다. 이 타로 카드는 내후년에 나타난다. 한번 살펴봅시다. 올해 나타날까요? 스워드의 나이트예요.
굉장히 질풍같이 달리고 있는 타로 카드네요. 내년에 나타난다. 완즈의 나인입니다. 그리고 내후년은 어떨까? 컵의 왕이에요. 내후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다음 연도는 스워드의 3야.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내후년의 날짜는 2026년에 그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하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올해는 그 사람에게 좀 집중하는 모양새가 좀 취해지고 내년에는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타로 카드와 이 타로 카드는 우선 마이너 타로 카드인데 여기 네 가지 타로 카드 중에서는 성배의 왕이 가장 강한 타로 카드고요. 또 긍정적인 타로 카드입니다. 특히 사랑에 대한 감정에 대한 원수를 가지고 있는 이 성배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후년 2006년도 때 여러분들의 빨간 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랑 내년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애를 한다면 그 연애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뽑은 타로 카드가 스트레스라는 타로 카드예요. 이 타로 카드를 보시면 원숭이의 주인공인 고개사가 원숭이가 고개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이 고개를 하고 있고요. 원숭이가 바늘을 들고 풍선을 찌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주인이 자기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원숭이에게 휘둘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상대방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하고 연애를 할 때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너무 퍼줘서 그게 습관이 된다던가 그 사람의 말을 항상 따라서 그 사람이 자기가 이 관계를 리드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그런 관계 조율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너무 맡겼다. 자신의 권리를 넘겼다라고 이야기하는 타로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 같은 인연이 만났을 때 그런 관계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타로 카드가 이 스트레스 타로 카드예요. 여러분들이 나름 따지는 걸 잘하지만 마음이 약한 분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인정을 하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 사람과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그분께서 워낙에 다툼이 잦고 따지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툼과 따지는 부분은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상대방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포용을 하고 커버를 하면 그 부분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트레스 타로 카드는 이 분쟁의 해결은 여러분에게 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권한을 제대로 잡았을 때, 자기 위치를 제대로 잡았을 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두 분께서는 스워드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스워드가 나오고요. 그렇게 다툼과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세워서 이 관계를 조율해 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카드 한 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문올로지라는 두 분의 관계를 밝혀주는 오라클 타로 카드입니다. Hold your vision. 당신의 비전을 잡으세요. 다른 얘기로 하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만났을 때 종교일지도 모르겠고 환경적인 문제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과의 그 사람의 비전을 잡고 앞으로 노력하면 자신의 권리를 잘 찾으면 두 분 관계에서 균형을 잘 맞추면 두 분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1번 타로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로카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클릭해 주시고 좋은 기운과 행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반갑습니다. 3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분들의 카드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타로 카드 엠파이어 타로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상당히 의지가 강한 뭔가 원하는 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은 모양새예요. 두 번째 타로 카드는 절제 타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상당히 조율을 잘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타로 카드입니다. 세 번째 타로 카드는 스워드의 왕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의지가 강해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왕이라서 현실에 대해서 사리 판단을 굉장히 잘하는 왕입니다. 이 타로 카드는 황제이고 이 타로 카드는 왕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원하는 일들이 잘 풀릴 거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무난하게 여러분들은 이겨낼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바가 잘 진행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타로 카드는 여러분들의 인연, 홍연에 대한 타로 카드예요. 여러분들의 운명 같은 사람은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의 외모부터 봅시다. 외모는 펜타클의 8이 나와서 평균 이상입니다. 펜타클의 8은 자기 발전의 타로 카드고요. 나를 갈고 닦아서 발전하는 타로 카드예요. 그런데 펜타클 모양새가 있어서 외모는 그렇게 떨어지진 않겠다. 그리고 자신을 잘 관리를 해서 점차 멋있는 사람으로 되겠다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 번째 타로 카드는 그 사람의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은 스워드의 10입니다. 그 사람이 좀 스타일이 센가 봐.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듣나 봐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모양새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혹시 여러분들을 만나서 스타일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도 좀 봅시다. 그 사람은 어떤 성격을 지녔을까? 그 사람은 타워 타로 카드가 나와서 감정 기복이 좀 크다라고 합니다. 타워 타로 카드는 천둥이 탑에 떨어지는 모양새고요. 이 탑은 차후에 올바른 길로 다시 쌓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타로 카드예요. 그렇게 성격이 갈고 닦일 때까지 어느 정도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발끈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너무 앞서가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앞서가는 마음이나 열정 부분들이 주위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차 깎여서 올바른 방향으로 좀 나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만났을 땐 아직 성격이 뭐가 나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성격이 어느 정도 완성된 사람은 또 나름 멋있기도 한데 이렇게 성격이 왔다 갔다 하면 좀 다이나믹하잖아요. 자이오드롭 타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주위에 액션이 강하거나 표현 강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재밌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식당에 갔어. 근데 이 사람이 우와 진짜 맛있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앞에 있는 사람 기분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직 갈고 닦이지 않았다, 순수하다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타로 카드입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의 감정 봅시다. 그 사람의 감정은 어떨까? 감성적인 면은 양호해요. 이 타로 카드는 친구들과 동료들과 어울리는 타로 카드입니다. 상대방하고 마음을 잘 교감한다는 타로 카드라 감성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양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사회관계 볼까요? 사회관계 스트레스 타로 카드가 나왔어요. 스트레스 타로 카드는 나의 역경을 이겨나간다는 타로 카드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사회관계가 그렇게 썩 훌륭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가는 성격으로서 사회관계도 점차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기 좀 발전적인 그리고 자기 잘못을 고칠 줄 아는 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돈이나 재능 봅시다. 물질적인 돈적인 부분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써니예요. 축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 주위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사회관계도 약간 부족하고 성격도 모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하나하나 고쳐 나가면서 능력을 많이 발휘하나 봐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찌질해 갖고 바보 같은데 대학교 때 만났는데 되게 멋있어졌어. 이런 느낌. 대학교 때 봤을 때는 맨날 술 먹고 게임하고 바보 같았는데 어디 취업하더니 얘가 스마트해졌어. 이런 느낌. 상대방은 여러분의 빨간 실은 자기 발전적인 자기 잘못을 고쳐서 발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연애 스타일 볼까요? 연애 스타일 스워드의 퀸이에요. 주고받고 하는 사람입니다. MG 가치관이라고 하죠. 너가 하는 만큼 나도 할 거야. 이런 사고방식인데 논리적으로 좀 따지는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타로 카드 봅시다. 저스티스 타로 카드입니다. 이 사람도 상당히 논리적이래요. 스워드가 두 개나 나왔고 이 저스티스 타로 카드는 자기중심적으로 합리화를 잘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논리에 밀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타로 카드는 완지의 3가 나와서 이렇게 논리적인 모습도 보이지만 여러분과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부분, 자기중심적인 부분은 나중에 고쳐지지 않을까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하고 만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깎여서 좀 둥그레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과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과 그분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성배의 퀸입니다. 여러분들 퀸이 자주 나와. 두 번째 타로 카드는 스워드의 6예요. 세 번째 타로 카드는 완즈의 9입니다. 여러분과 그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나름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성배의 여왕은 상대방에 대한 확신, 상대방에 대한 집착, 상대방에 대한 마음,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타로 카드예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뭐 뜨거운 사랑을 했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내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깔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상당히 방어적인 모습도 취할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는 사람을 잘 이렇게 막아서고 여러분과의 두 분의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행히 여러분하고 그분께서는 완즈의 6처럼 이 배를 타고 무난하게 한 걸음씩 앞으로 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스워드의 6는 불편한 현실을 얘기하는데 크게 불편한 현실은 아니고요. 두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약간의 물결이 있는 호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하고 이분이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괜찮은데?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고, 그 마음을 발전시켜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하고 그분께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감정 한번 살펴봅시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오렌지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다네요. 레드가 나왔네. 여러분 보고 사랑에 빠졌다는데, 아까 전에는 거의 여러분들은 내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 타로 카드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을 보며 훅 빠졌다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겠어요. 사랑해, 이성으로서 좋아해 라는 타로 카드입니다. 세 번째 타로 카드는 또 레드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엄청 좋아했다라고 하네요. 첫눈에 반해서 열렬한 사랑을 한 것 같진 않은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매우 깊어졌다는 모습이 보여요. 볼수록 빠져들었다라고 해야 되나? 긴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봤을 땐 잘 몰랐는데 두세 번 봤더니 사랑에 빠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린이 나왔어요. 그린은 잠재력, 상호 존중, 편안함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존중할 만한 사람인 거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보면서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 같은데 라는 생각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라고 궁금증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네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몇 번 보면서 사랑에 빠졌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옐로우와 인디고가 나와서 여러분들도 그 사람한테 호감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느낌이면 여러분들께서 접근했다라기보단 그 사람이 두 분의 관계에선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반한 이유 봅시다. 여러분들을 몇 번 만나니 상당히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어떤 면에 마음에 들었을까? 인내라는 타로 카드가 나왔어요. 헝거맨이죠. 이 헝거맨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인내할 줄 아는 모습이 장점으로 보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타로 카드는 펜타클의 9번입니다. 여러분들은 인내할 줄도 알면서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자서 사색할 줄 알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그러면서 좀 넉넉해 보이는 사람, 자신이 가치가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타로 카드는 펜타클의 3번입니다. 여러분과 자기는 협업이 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협업해서 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호흡이 잘 맞고 성과가 잘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마음에 들고, 인내하는 모습도 마음에 들고, 뭔가 여유 있는 모습도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 장의 타로 카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상당히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펜타클이 두 개나 나왔는데 이 펜타클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금전 감각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사귀게 된 결정적인 원인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과 사귀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펜타클의 2번이 나왔고요. 모양새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집중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네요. 스워드의 왕이에요. 펜타클의 왕이 나와서 왕이 두 장이나 나왔습니다. 두 장의 왕은 좋은 협업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하고 그분하고 굉장히 협력이 잘 된다, 협조할 만하다, 나의 파트너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일을 한다던가 프로젝트를 한다던가 같이 공부를 하거나 팀을 짜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호흡이 잘 맞았다, 만족스럽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펜타클이 여기서도 두 장이 나와서 여러분과 그 사람이 상당히 현실적인데 관점을 두고 있다는 모습도 보이고, 펜타클의 2번은 욕심을 내는 타로 카드입니다. 마차도 타면서 연애도 잘하고 싶은 그런 타로 카드라 욕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해드리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무언가를 했다는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욕심을 내게 됐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분위기면 그 사람이 고백을 하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넘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이 됐을 텐데, 근데 여러분들도 플러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누가 플러팅을 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장의 타로 카드를 뽑아서 두 분 중에서 누가 고백을 하거나 플러팅을 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타로 카드 역방향 나왔어요. 정방향이 나오면 그 사람이 플러팅한 부분이고요. 역방향이 나오면 여러분이 플러팅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로 카드는 또 역방향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약간 기회를 제공한 것 같은데요. 세 번째 타로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상당히 애매해지네. 우선 두 장이 역방향이고 한 장이 정방향이라서 원칙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플러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완지의 6번은 승리, 성공의 타로 카드라 역방향이 나와도 상당히 좋은 타로 카드거든요.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두 분 연애 관계에서 변곡점을 알려주는, 터닝 포인트를 알려주는 타로 카드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땐 여러분들이 플러팅을 할 수 있겠지만 고백은 그 사람이 했을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분의 연애 흐름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분의 연애 흐름은 어떨까? 첫 번째 타로 카드, 처음에는 약간 다툼이 있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저지먼트 타로 카드가 나와서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응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애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타로 카드는 성배의 4번입니다. 성배의 4번은 이 남자가 여자한테 자기 마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이 여성은 이 남자의 마음이 진심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재는 타로 카드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열렬하게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과 내가 정말 인연일까? 이 사람이 나의 홍연일까?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의 홍연이라고 우선은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이 홍연이 결혼으로 갈지 안 갈지는 또 다른 문제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여러분과 이 사람의 인연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완지의 3번이에요. 상당히 인연이 깊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분의 연애가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배의 8번이 나와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는데 또 고민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 카드와 이 카드의 맥과 같이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소통과 화합을 합니다. 떠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도 다시 이렇게 소통과 화합을 한다라고 하고, 이 소통과 화합의 타로 카드는 결혼 타이밍이라면 결혼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미성년자나 20대 초중반이라면 이 소통과 화합으로 결혼까지는 가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30대, 20대 후반, 30대의 결혼 정년기에 있으신 분이라면 이 사람과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죠. 여러분의 빨간 인연은, 홍연은 이미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이런 부분이 또 궁금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볼게요. 그 사람과 여러분은 만났을까요? 이 카드는 만났다라는 타로 카드고요. 이 타로 카드는 아니다, 아직 못 만났다라는 타로 카드입니다. 즉 앞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타로 카드예요. 이 타로 카드는 만났다에 대한 보조 타로 카드, 이 타로 카드는 못 만났다에 대한 보조 타로 카드입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과 그 사람은 이미 만났을까요? 더 엠파이어 타로 카드가 나왔어요. 상당히 강한 타로 카드죠. 황제입니다. 앞으로 나타날까요? 코인의 7번이에요. 이 두 카드로 봤을 때는 이 카드는 과욕을 부린다, 무리하게 추구한다 라는 타로 카드고요. 이 타로 카드는 나는 욕심이 나, 앞으로 저것을 따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타로 카드예요. 이 두 카드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여러분의 홍연은 앞으로 나타날 거다 라는 이야기에 무게중심이 더 실리네요. 자, 보조 타로 카드 봅시다. 보조 타로 카드는 일라이트먼트라는 타로 카드가 나왔고요. 깨달음이라는 의미죠. 앞으로 나올 거다라는 타로 카드는 저지스트라는 타로 카드가 나왔어요. 이 타로 카드는 올바름을 추구하는 타로 카드입니다. 지금 보조 타로 카드는 비슷하게 나오는 분위기인데 이제 메인 타로 카드가 코인의 세븐, 앞으로의 일을 기대하는 타로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홍연은 앞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 나타날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이 타로 카드는 올해 나타난다라는 타로 카드예요. 그리고 이 타로 카드는 내년에 나타난다. 그리고 이 타로 카드는 내후년에 나타난다. 이 네 번째 타로 카드는 그 다음 연도에 나타난다 라는 타로 카드입니다. 여러분의 홍연은 언제 나타날까요? 올해 나타난다 봅시다. 올해 나쁘지 않아요. 성배의 7번이고요. 꿈을 꾸는 타로 카드입니다.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내년에 나타난다. 스틱의 5번. 괜찮은데? 성배의 7번이나 스틱의 5번이나 긍정적이에요. 내후년에 나타난다에 대한 타로 카드는 코인의 페이지예요. 역방향 나왔고요. 그 이후에 나타난다라는 타로 카드에서는 더 타워 타로 카드가 나왔네. 여러분의 홍연은 올해와 내년과 내후년 중심으로 집중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조금 힘듭니다. 이 코인의 페이지는 역방향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 코인의 페이지 자체가 돈을 쓰는 타로 카드예요. 왜 어떻게 돈을 쓰느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타로 카드도 뭐 크게 나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서 전 내후년까지는 기회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시기는 내년인 것 같아요. 이 내년이 스틱의 5번이고요. 이 스틱의 5번은 경쟁을 하면서 내가 나아가는 타로 카드입니다. 이 성배의 세븐은 그 사람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지만 깨어보니 그 꿈이 현실이 아니라 진짜 꿈이었다 라고 이야기로 되는 부분이라 현실 가능성이 조금 약합니다. 그거에 비하며 이 타로 카드는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인연을 찾아다니고 그 인연을 내가 쟁취해내는 타로 카드예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 3개년 중에서는 당연히 내년이 여러분들과 그분과 만날 시기로는 상당히 괜찮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뽑은 타로 카드가 더 러버입니다. 이 타로 카드를 보시면 사랑 위에 남녀가 서로 지켜보는 모양새고요. 두 분은 하나의 심장으로 엮여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을 주고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완벽한 사랑을 갈망하는 타로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과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기대치가 높아서 서로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 교류하면서 두 분의 사랑이 발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3번 타로 카드를 보시는 분은 저는 결혼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젊으신 분들이라면
결혼할 상황은 아니겠지만 결혼 적령기에 계신 분이라면 이 3년 안에 특히 내년쯤에 여러분의 홍연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오라클 타로 카드 한 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로 카드는 여러분들과 그 사람의 인연의 비밀을 밝혀준다는 오라클 타로 카드입니다. 뭐라고 제시하는지 봅시다. It's time to take action. 액션을 취할 때야. 여러분이 움직일 때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사랑을 찾아서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내년에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뽑은 타로 카드가 더 러버스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정말 뜨거운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여러분들은 약간 재고 검토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지만 이만한 사람은 찾기 힘드실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는 사회성도 부족하고 성격도 부족하고 개선할 부분이 많겠지만 여러분들과 지내면서 점차 발전해 나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3번 타로카드 리딩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타로카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고 좋은 기운과 행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